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대선이 바로 내일 코앞이죠. 본투표 내일 코앞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억에 산 뒤에 3.3억에 전세를 줬다. 이 전세값이 매매가가 높은 거죠. 그래서 내 돈 영원 무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원주, 창원, 포항 등 이제 비규제 지역 무차입 이제 내 돈 안 들였다는 거죠. 역전세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이자 부담 없이 수천만 원 확보했다.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수도권이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단지들을 쫙 보다 보면은 강원도, 경남, 경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죠.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격차 2,600만 원이 더 전세가 비싸다는 거죠. 2,500만 원, 3,500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전세값이 더 높은 거죠.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 사기를 당했던 얘기인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역전세 단지를 노린 무자본 무차입 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자 부담 없이 최대 수천만 원가량을 조달하게 되는 만큼 현금 확보 수단으로 역전세를 낀 투자가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강원도, 경남 창원시, 그다음에 경북 포항시 등 이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자, 매매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전세임대를 계약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 S단지 전용 8사는 1억 7,400만 원 매매 계약된 뒤에 최근 2억 원의 전세가 계약이 됐고요. 2,600만 원도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지도 1억 6,500만 원에 매매 거래된 지 한 달 만에 1억 9천에 전세 계약이 돼서 지금 이런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조금만 더 보시면 지금 그리고 1억 요거 봤었죠? 1억 9천. 3억 원에 매수된 후에 3억 3,500만 원 전세 계약이 됐다. 3,500만 원을 되려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이게 모두 공시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 주택 당시 지난해 이제 주택 시장 휩쓸었었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투자랑 조금 다르다는 게 느낌이에요. 공시가 1억 원 밑에 주택은 이제 주택수 미산정이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난리 났었습니다. 지방에 1억 원 밑에 공시가격이 1억 원 밑에 있는 아파트를 싹쓸이 했었죠. 외지인들이. 그래서 그때 세제 혜택의 주 목적이었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역전세 투자는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자기 자본 투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매매가, 전세가 역전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내 돈 안 들이고 조금 더 돈을 받겠다. 그런 게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역전세 단지 투자가 사실상 투자 목적이 아닌 추가 투자금 등 현금 확보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대표는 과거 1990년대 일본에서 주택 투자 장려를 위해 LTV를 120% 적용했었죠. 1억 원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1억 2천만 원 대출을 해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너도 나도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불거졌었죠. 그래서 이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 투자세가 형성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그걸 일종의 사금융처럼 활용하기 위한 투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3,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3억 원을 기준해서 취득세 330만 원과 중개보수를 빼더라도 매수자는 한 3천만 원 정도 계속 여유 있게 손에 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규제와 그죠?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지적도 있죠. 그래서 수도권 갭 투자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방 원정 투자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깡통 전세는 예전에도 있던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나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 강원도나 뭐 이렇게 비규제 지역을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임차인의 피해 우려가 커지죠. 이게 제 얘기였었으니까요.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세 그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 피해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바로바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전세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시세값보다 전세가 높은 집을 피하는 것이 추후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하실 때
항상 매매가도 알아보시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